이렇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케이스 일단 살펴볼 텐데요. 예, 두 케이스 할 텐데 일단은 상악 전치 환자분이시고 그리고 어금니 쪽에 신경치료를 했는데 발치해야 되나요? 그리고 앞니 두 개가 살짝 흔들려요. 상담 원해요. 이렇게 CC로 내원하셨고요. 파노라마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46번의 리전이 심하고 근데 이제 전치부 약간 두 개가 치아 자체가 스프린티드 크라운으로 돼 있고 엔도 돼 있는 상태시고요. 콘다일이나 뭐 이런 상태는 좋은데 교합 상태를 보면 40번대 치아가 약간 47번 치아가 사랑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지얼 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은 측방 움직임을 할 때 반대쪽으로 이게 워킹 사이드로 움직이게 될 때 이쪽이 이제 밸런싱 사이드 역할을 할 때 이쪽 치아 자체가 여기랑 같이 결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치부. 그래서 보통 12번, 11번 이쪽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클루자 플랜 자체가 커버 스피가 심해지고 과도하게 미지얼 틸팅 돼 있는 경우는 이쪽 디스탈 엔드들이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턱을 워킹 사이드가 이쪽이 워킹 사이드에서 이쪽으로 저작할 때 이쪽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치아 중에서 이쪽이 훨씬 더 소견 자체가 약간 리전 자체가 있어 보이는 상태로 돼 있으신 거고 아마도 크라운 하기 전에도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니면 교통사고가 있어서 제가 이미 히스토리 테이킹을 못했지만 이렇게 루트가 짧아진 거 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엔도를 하셨겠죠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스프린티드 크라운을 한 상태시고 그래서 이런 전치부가 발치 원인 자체는 치주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외상적인 거나 그런 것들에 의한 발치가 되겠죠. 뼈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전치부에서 이제 심미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은 잔존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침을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그러니까 인접치의 뼈 본레벨 높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 근원시 폭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바이오 타입이 어떻게 된 씬 바이오 타입인지 아니면 틱 바이오 타입인지 그런 것들, 뭐 발치 원인 자체가 치주적으로 안 좋아서 발치되는 건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지금 이렇게 구강 카메라 찍어 놓은 걸 제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인사이저 디스플레이를 좀 보셔야죠. 자연스럽게 할 때 전치부 자체가 어느 정도가 보이는지, 그다음에 크게 웃을 때 거미 스마일이 있는지 아닌지를 체킹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앞니 모철 이제 젊은 환자나 이런 환자들 한두 개짜리 임플란트 할 때는 저희 환자들 주로 이런 환자가 오진 않지만 이런 환자 하실 때는 꼭 많은 정보들을 체득해 놓으시는 게 좋죠. 치료하기 전 상태들을. 보시게 되면 도철물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상태가 좋지 않고 셉상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47번 치아가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쪽 잇몸 상태 스프린티드 크라운 자체도 많이 마진 자체가 프랙처 돼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레버 폴스를 이쪽에 받았으니까 이쪽이 치핑 아웃이 되거나 뭐 이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전치부 가이드 자체가 인사이저 가이던스 자체가 이렇게 긴밀하게 유지되거나 이런 환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진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니는 굉장히 많이 짧아져 있고 지금 버칼 플레이트 높이가 팔라탈보다 많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버칼 자체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면 많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건 거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많이 팔라탈이 이렇게 돼 있고 버칼 자체가 21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랑 인터 임플란트 원래 유이디스 자체는 훨씬 더 자연치보다 멀리 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치에 무조건 가까이 붙여서 아니면 자연치 루트를 뚫는 한이 있어도 임플란트 사이를 벌려놓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두 개를 연달아 심는 경우에 있어서 임플란트 간격 자체를 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임플란트의 본 레벨 자체는 인접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인접치 뼈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내추럴인데 내추럴 티스하고는 1.5mm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원래는 임플란트 사이는 3mm 유지하고 이 치아 자체가 보통 4.5나 저희가 4mm 심는다고 그러면 그 4mm 더해야 되는 거니까 앞니 MD 디멘전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경우는 사실 두 개를 심기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1, 1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 1번, 2번을 같이 동시에 심어야 되는 경우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사실은.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사이 자체를 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측절치 자체 컨벡시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이게 센트럴 인사이저랑 이제 레터럴 인사이저 두 개를 심는 임플란트 케이스에 관한 그것만 가지고도 강의들이 굉장히 많고 원투 딜레마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곤 했었습니다. 어쨌든 앞니 두 개를 어쨌든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치 두 개가 이제 보통 두 개는 같이 구치부 같은 경우는 두 개 같이 묶여 스프린티드 크라운 같은 거를 동시에 뺄 수 있는데 버컬 플레이트가 안 손상되게 뽑으려면 브릿지 커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주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 뺄 때는 여기는 커넥터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무조건 잘라서 싱글을 만들어서 페리코로나이티스 뭐라고 그러죠? 거기 페리코로나이티스 티슈를 자르는 뭐라고 그래? 페리코로토미 코로노토미라고 그러나? 코로노토미를 서큘라 그거를 코로노토미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버칼 플레이트가 안 나가게 뽑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전치부 같은 경우 그래서 뽑을 때가 발치가 제일 중요하죠. 발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어떤 한이 있어도 무조건 전치는 발치 즉시를 심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발치 즉시를 안 심는 경우는 뼈가 아주 좋거나 그러니까 아주 나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딜레이드를 심을 수 있겠지만 발직을 심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접한 측절치에 가능한 붙여야 되는데 저기 4.5를 주로 심으니까 여기 간격 자체는 조금 가까운 거죠. 그래도 여하튼 측절치 최대한 붙여서 심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하악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 사이 이렇게 심고, 그 다음 위치적으로는 여기 보시게 되면 버칼 플레이트 자체가 인텍트하게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버칼 플레이트를 안 손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루트 커버리지 테크닉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요. 발치를 할 때 갈아서 치아를 빼고 버칼 플레이트 정도의 치아 잔존 치근을 남기는 테크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젠에서 그 루트 커버리지 테크닉을 하는 키트까지 나올 정도로 루트를 일부 남겨서 아예 이 뼈 자체가 흡수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분 자체는 이렇게 버코 링구알로 본 두께를 보게 되면 씬 바이오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뼈가 좀 내려갔더라 할지라도 버칼 플레이트가 인텍트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팔라탈로 심고 버칼 플레이트를 가장 유지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고, 1996년쯤에 나왔던 그 NYU에 있는 타노 교수가 얘기했던 타노 룰이라는 게 템포라리가 좀 제대로 스텝한테 열심히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신경을 못 써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측절치하고 임플란트 사이의 요 파필라 자체는 이 측절치의 인접 골 높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높이 아무리 깊이 심거나 높이 심거나 하더라도 요 뼈 높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결정된 상황인 거고,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사이의 이제 형태들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강의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포인트 템포라리를 깎았을 때 지금 디스크를 안 따서 여기가 넓게 되어 있는데, 일단 타노 룰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컨택 포인트, 그러니까 치조정으로부터 컨택 포인트까지 5mm 정도가 떨어지면 100% 여기가 잇몸이 다 날아갔다 할지라도 100% 정도 잇몸이 차고, 거기서부터 1mm씩 길어질수록 이제 잇몸 차는 높이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그래서 치조정으로부터 컨택 포인트, 이제 주치아의 컨택 포인트까지 높이가 잇몸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잇몸이 많이 낮거나 그렇게 되면 컨택 포인트 뾰족하게 이렇게 잇몸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려하지 않은 건 케이스 자체가 한 30케이스 가지고 타는 선생님이 했던 거라서 그거의 한계가 좀 있고, 바이오 타입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씬 바이오 타입에 대한 것들이 띡 바이오 타입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 띡 바이오 타입 같은 건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씬 바이오 타입 같은 건 더 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템포라리를 만들려면 이 컨택 포인트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게, 기공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뾰족하게 따서 올라가요. 디스크를 따서 올려야 돼요. 디스크를 따서 올려야 돼서 치조정으로 높이로부터 컨택 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템포라리를 처음 꼈을 때는 공간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잇몸을 눌러서 이 잇몸이 올라갈 수 있게 리모델링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의 보철물은 여기가 그러니까 볼륨이 적고 이쪽을 눌러주는 경우들이 제일 최악인 거예요. 전치부가 아니더라도 구치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철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템포라리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브 진지바에서는 잇몸을 눌러주고 상부로 올라가는 컨택 포인트 쪽으로는 일부 공간을 남겨줘서 그 잇몸이 눌려서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도식화를 해놨는데 잇몸이 이제 발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뾰족하지 않게 이렇게 처진다고요. 둥그렇게 처진다고요. 물결처럼. 그럴 때 템포라리를 만들 때 프로비전을 만들 때 이 부분을 눌러줘요. 이제 초록색 부분을. 그리고 여기 공간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초록색 부분이 밀려서 여기 찬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밀려서 찬다고요. 최악의 무철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잇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언더. 부피가 적어서 적고 이쪽은 위에서 눌러줘. 이런 형태로 템포라리를 깎거나 그러니까 템포라리뿐 아니라 보철물도 마찬가지. 지리코니아로. 우리가 이제 템포라리로 잇몸 몰딩 같은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이렇게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죠. 몰딩을 하면서 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템포라리 만들 때는 디스크를 무조건 이용해서 이 부분 공간을 남겨줘야 돼요. 따줘야 돼.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와 자연치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임플란트랑 자연치 있을 때는 자연치의 뼈 높이에 의해서 임플란트의 잇몸의 형태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 발치했을 땐 이런 식의 잇몸이 된다고 하면 서브 진지바에서 템포라리든 자연치든 뭐 지르코니아든 이 부분을 제가 빗금친 이 부분을 눌러서 이 비어있는 쪽으로 잇몸이 리모델링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뾰족하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치조정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컨택 포인트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 무조건 높이 딴다고 이게 다 올라오진 않아요. 치인의 양이 어떠냐. 그러니까 띵바이오 타입이냐 띡바이오 타입이냐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는 거죠. 띡바이오 타입은 이 양이 많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뾰족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빈백 있지만 빈백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잇몸의 양이란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눌러서 밀어붙이면 이게 어디로 이동하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필라나 컨택 포인트 같은 게 잇몸이 뾰족하게 올라가려면 밑에서는 얘를 밀어붙여서 위쪽으로 밀어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치아랑 치아 간격 자체는 여기서는 누르고 위에서는 띄워주고 이런 형태들이 돼야 되는.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는 띄워주고. 그래서 이 템포라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얘기하고 갔는데 이제 이렇게 안 만들어놨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은 그나마 좀 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좀 눌러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좀 눌러서 이쪽을 더 따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공간을 남겨줬어야 돼요. 사실은 공간을 디스크로 더 따줬어야 되죠. 디스크를 더 따주고 여기는 조금 더 압박을 시켜주고. 그래서 템포라리 암 전칩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치부 어금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잇몸을 좀 눌러서 압박할 수 있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악에서는 이분 46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발지가를 하고 이제 본인 디펙트가 무슨 월 디펙트냐 뭐 2월, 1월, 3월 있잖아요. 그다음 4월 이제 발치와는 네 개의 다 월이 있으니까 4월 디펙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베이살본에서 얻게 되는 거니까 이제 심고 나서 커버 스크루 연결한 다음에 뼈를 다시 다진 다음에 이제 커버 빼고 힐링을 다시 넣죠. 그 다음에 PRF나 이렇게 한 다음에 수술은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020년 초반에 이제 머신드에서 SLA 넘어오면서 이제 점핑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발치와에다 임플란트 신고 뼈 이식을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뼈가 차는 거리를 뭐 2mm라고 대충 보티첼리가 이태리에 있는 보티첼리가 해서 이렇게 점핑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그 갭 필링이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논문일 뿐이고 사실은 인텍트한 발치와고 그 발치 원인 자체가 꼭 이제 치주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사실 2mm 넘어가도 뼈가 차긴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저희가 뭐 요새 그래프트 값이 워낙 싸지고 임플란트가 워낙 싸지다 보니까 갭 필링 개념으로 일단 무조건 지비화를 하긴 하죠. 그래서 원인 자체가 치주적인 원인이 아니고 발치가 엔도 오리진의 원인이라고 하면 차죠, 뼈가. 이분도 보시게 되면 본인 디펙트가 되게 큰 것 같지만 월 자체는 4월로 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플란트 심고 오래 기다리면 아마 뼈는 다 차긴 찰 거예요. 뼈는 다 차긴 찰 텐데 아까 술식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게 서울마지 임플란트 심고 그 다음에 커버 스크류 연결한 다음에 뼈 그래프트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커버 다시 뺀 다음에 힐링 좀 큰 걸로 PRF 연결한 다음에 껴서 슈처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저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건 거고 여하튼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틴리지에서 임플란테이션에 관해서 두 번째 케이스는 저희 병원에서 대부분 다 이제 발직 직시를 하고 있고 네온 횟수를 최소화시키고 수술 횟수를 줄이는 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 식립이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8개 식립,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틴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슈는 뭐냐면 구강내는 이렇게 돼 있고 셉 상단은 이렇게 돼 있고 하악에도 거의 되게 얇게 돼 있죠. 매복치까지 있어요. 매복치까지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임팩티드 투스도 있고 이미디트 플레이스먼트하고 버커링과 디멘전이 굉장히 좁은 경우인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얇게 돼 있어요. 진짜로 리치가 얇게 돼 있어서 베이잘로 가면 사실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고정을 얻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버커링과 디멘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여기다 뼈를 만들고 나서 사실은 제대로 만들려면 4,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 신고만 4, 5개월 지난 다음에 또 신고 하면 1년 넘게 걸리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뼈가 또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니셜 드릴링이죠. 그래서 하이스피드 피셔바를 꼭 써야 돼요. 저런 게 심으려면. 이건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스피드 피셔바를 꼭 다시고 무조건 그 가이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임플란트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뚫렸으면 좋은데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뚫렸고 팔라탈 쪽에는 티슈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디센스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디센스가 생기거나 뼈가 뭐 노출이 되거나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 쪽에서 디센스가 생기는 게 좋기 때문에 반대로 심기는 게 사실 더 좋았죠. 근데 그렇게 심지 못했지만 제가 이런 방향으로 심었다는 건 거고 그리고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띵한 본들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를 위에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키홀처럼 여기서 고정을 얻어야 돼요. 양쪽 이게 코티칼이기 때문에 이게 뼈가 전체가 두께가 안 나오니까 양쪽 끝이 코티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정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드릴링을 굉장히 식립을 임플란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야 되죠. 그래서 다 심었어요. 다 심었고 여기 매복치는 치관만 남기고 하부 뿌리는 안 날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아는 뚫어도 상관없어요. 일부 자체는 치아에 묻혀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바이코티케이션을 무조건 시켜야 되고 이렇게 띵 리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막 여기 코티칼 본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하드한 경우에는 고정은 나오죠. 초기 고정이. 보시게 되면 여기 가렸는데 원래 심기는 건 이런 식으로 심겼고요. 디센스 있는 부분들이 이제 버칼로 나와서 그거는 약간 미스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은 이쪽에서 얻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얇지만 이렇게 얻는 건 거고 또 고민되는 사항은 이게 뼈가 온전히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아무리 잘 쓰고 하더라도 오롯이 이 픽스처 자체가 견뎌야겠잖아요. 뼈가 안 되는 거예요. 뼈에 의해서 서포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얇다고 해서 또 얇은 걸 쓰게 되면 이 월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심는 임플란트들이 인터널이기 때문에 4.5를 심은 거죠. 뼈가 없는데도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죠. 과연 내가 뼈를 잘 만들어서 이 뼈에 묻히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닐까를 고민할 때는 오히려 임플란트가 두껍게 돼서 그 기계적으로 이 월 자체가 그냥 버텨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수술하다 보면 하악에서 아주 널널했는데 거의 여기 넘리스 시킬 뻔했죠. 이렇게 해서. 항상 위쪽에다 막 정신을 팔다 보니까 얘를 거의 뭐 신경을 좀 괜찮게 차고 여기가 좀 가까워진 것들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서 여하튼 아래쪽은 뭐 크게 이슈가 될 거 뭐 저희 원장님들이 수술 잘 하시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것들 동시에 식립할 때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티칼 부분이 어떻게 발치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발치하니까 이 부분의 코티칼 부분을 이용해서 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뼈가 없으니까 안 심고 아니면 발치와 있을 때 발치와 속개 자체도 코티칼 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고정을 하면 어떻게 얻을지를 고민해서 위치를 이제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죠. 코티칼 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를 이용해서 심게 되면 동시 식립이 가능하죠. 오늘 제가 했던 것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예.